안녕하세요, 여러분. 이야기 그리고 사람들입니다. 오늘 사연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48세의 지연은 오늘도 남편 민수가 집에 들어오는 소리를 듣고 있었어요. 시계 바늘이 밤 11시를 가리키고 있었죠. 20년 결혼 생활에서 이렇게 늦는 날이 점점 늘어나고 있었어요. 여보 왔어요? 지연이 거실에서 인사했지만 민수의 대답은 시큰둥했어요. 응, 회사 일이 많아서. 늘 하던 말이었어요. 하지만 뭔가 달라진 게 있었어요. 예전엔 지연에게 먼저 다가와 안아주곤 했는데 요즘엔 곧바로 샤워실로 향했어요. 그것도 휴대폰을 꼭 챙겨서 말이에요. 지연은 처음엔 단순한 피로라고 생각했어요. 40대 후반의 직장인이라면 당연한 일이라고 자위했죠. 하지만 작은 변화들이 하나둘씩 눈에 들어오기 시작했어요. 첫 번째 이상한 점은 향수 냄새였어요. 민수는 원래 향수를 쓰지 않는 사람이었거든요. 그런데 어느 날부터인가 은은하고 달콤한 향이 그의 셔츠에서 풍겨 나왔어요. 여성용 향수 냄새였죠. 여보, 이 냄새 뭐예요? 지연이 물어봤을 때 민수는 당황한 기색을 보였어요. 아, 엘리베이터에서 누가 향수를 많이 뿌렸나 봐. 냄새가 배었나? 그럴듯한 설명이었지만 지연의 마음속엔 작은 의심의 씨앗이 뿌려졌어요. 두 번째는 휴대폰이었어요. 예전엔 아무렇지도 않게 테이블 위에 두고 화장실에 가거나 샤워를 했는데 요즘엔 절대 손에서 놓지 않았어요. 심지어 잠들 때도 베개 밑에 숨겨두더라고요. 휴대폰 왜 그렇게 끼고 살아요? 지연이 농담처럼 물었을 때 민수는 예민하게 반응했어요. 회사에서 급한 연락이 올 수도 있잖아. 요즘 프로젝트가 얼마나 바쁜데. 하지만 지연이 보기엔 회사 일보다는 다른 누군가의 연락을 기다리는 것 같았어요. 특히 카톡 알림음이 울릴 때마다 번개같이 확인하는 모습이 이상했죠. 세 번째는 외모에 신경 쓰기 시작한 것이었어요. 결혼 후 배가 나오고 머리도 성성해졌던 민수가 갑자기 헬스장에 다니기 시작했어요. 그것도 새벽 6시에 나가서 출근 전까지 운동을 한다고 했죠. 좋은 일이네요. 건강도 챙기고. 지연은 긍정적으로 생각하려고 했어요. 하지만 헬스장에서 돌아온 민수의 모습을 보면 운동복이 너무 깨끗했어요. 정말 운동을 했다면 땀 냄새라도 나야 하는데 말이에요. 네 번째는 돈이었어요. 민수는 원래 용돈을 아껴 쓰는 사람이었는데 요즘 들어 지출이 늘어났어요. 신용카드 명세서를 확인해 보니 고급 레스토랑에서의 결제 내역들이 눈에 띄었죠. 여보, 이 레스토랑은 어디예요? 지연이 명세서를 보며 물었을 때 민수는 잠깐 당황했어요. 아, 거기? 회사 사람들하고 회식했어. 회식을 이렇게 비싼 데서 해요? 요즘 회사에서 복리후생이 좋아졌어. 부장급은 접대비가 넉넉하거든. 그럴듯한 설명이었지만 지연은 뭔가 석연치 않았어요. 게다가 그 레스토랑은 커플들이 많이 가는 로맨틱한 분위기의 곳이라고 들었거든요. 이런 작은 변화들이 쌓이면서 지연의 마음속엔 불안감이 자리 잡기 시작했어요. 하지만 확실한 증거도 없이 남편을 의심한다는 게 미안했죠. 혹시 자신이 예민해진 것일까도 싶었고요. 그런데 결정적인 순간이 찾아왔어요. 어느 토요일 아침 민수가 급작스럽게 회사에 나간다고 했어요. 토요일인데 왜 회사에 가요? 긴급 프로젝트가 있어서. 오늘 안에 끝내야 해. 민수는 평소와 다르게 정장을 깔끔하게 차려입고 나갔어요. 회사 일이라면 편한 복장을 입을 텐데 말이에요. 게다가 외출 전에 거울 앞에서 한참 동안 헤어스타일을 정리하는 모습도 이상했죠. 지연은 그날 하루 종일 불안했어요. 뭔가 결정적인 일이 벌어지고 있다는 직감이 들었거든요. 하지만 아직 확신할 수는 없었어요. 단지 20년 결혼 생활에서 느껴보지 못한 낯선 감정들이
마음속을 휘젓고 있을 뿐이었죠. 그날 밤 민수가 돌아왔을 때 그의 표정엔 묘한 만족감이 어려 있었어요. 마치 좋은 일이 있었다는 듯한 미소를 띠고 있었죠. 지연을 보는 민수의 눈빛도 예전과 달랐어요. 무언가를 숨기고 있다는 것이 너무나 명확했어요. 그 순간 지연은 깨달았어요. 20년 동안 믿어왔던 평온한 결혼 생활에 균열이 생겼다는 것을. 그리고 그 균열은 점점 더 벌어질 것이라는 것을 말이에요. 지연은 잠을 이룰 수 없었어요. 옆에서 코를 고는 민수를 보면서 20년간 함께한 남자가 이렇게 낯설게 느껴진 적이 없었거든요. 새벽 4시가 되어서야 겨우 잠이 들었죠. 다음 날 아침 평소처럼 민수의 아침을 차려주며 지연은 자연스럽게 물어봤어요. 어제 회사에서 뭐 했어요? 많이 힘들었죠? 응, 그냥 서류 정리하고 보고서 작성했어. 별거 아니야. 민수의 대답은 너무나 간단했어요. 그런데 지연의 눈에는 민수가 시선을 피하는 것처럼 보였죠. 예전 같으면 어떤 일을 했는지 자세히 얘기해주곤 했는데 말이에요. 민수가 출근하고 나서 지연은 집안을 정리하기 시작했어요. 그런데 민수가 어제 입었던 셔츠를 빨래 바구니에서 발견했을 때 또다시 그 달콤한 향수 냄새가 났어요. 이번엔 더 진했죠. 회사에서 이런 냄새가 난리 없는데. 지연의 손이 떨렸어요. 하지만 아직 확실한 건 아니었죠. 혹시 엘리베이터나 지하철에서 진짜 배웠을 수도 있으니까요. 점심시간이 되자 지연은 민수에게 전화를 걸었어요. 여보, 점심 먹었어요? 아직. 지금 먹으려고. 혼자 먹어요? 잠깐의 침묵이 흘렀어요. 평소 같으면 바로 대답했을 텐데 말이에요. 아, 동료들이랑 먹을 예정이야. 누구랑요? 그냥 팀원들이랑. 모호한 대답이었어요. 예전 같으면 김대리, 박 과장 이런 식으로 구체적으로 얘기해주곤 했는데 말이에요. 그날 오후 지연은 민수의 차를 청소하기로 했어요. 평소에 자주 하는 일이었지만 오늘은 뭔가 다른 마음으로 시작했죠. 조수석 서랍을 열었을 때 지연의 심장이 쿵 떨어졌어요. 고급 레스토랑의 영수증이 나왔거든요. 그것도 2인분 주문 내역이 적힌 영수증이었죠. 3월 18일 저녁 7시. 그날은 민수가 야근한다고 했던 날이었어요. 늦게 들어와서 피곤하다며 바로 잠자리에 들었던 날 말이에요. 영수증에 적힌 메뉴를 보니 와인과 스테이크, 그리고 여성들이 좋아하는 디저트까지 주문했더라고요. 지연의 손이 더 떨렸어요. 하지만 이것만으론 부족했죠. 혹시 정말 회사 동료와 먹었을 수도 있으니까요. 여자 동료와 말이에요. 그런데 더 충격적인 게 있었어요. 영수증 뒷면에 뭔가 적혀 있었거든요. 여자 글씨체로 오늘 정말 즐거웠어요 라고 적혀 있었죠. 지연은 그 순간 숨이 막혔어요. 이건 단순한 동료 관계가 아니었어요. 분명히 다른 여자와 데이트를 했다는 증거였죠. 떨리는 손으로 차 안을 더 뒤졌어요. 그랬더니 조수석 밑에서 작은 종이 조각이 나왔어요. 찢어진 메모지 같은 건데 사랑해요. 오빠 내일도 만나요 라고 적혀 있었어요. 오빠? 지연은 몸이 후들거렸어요. 민수보다 나이가 어린 여자라는 뜻이었거든요. 게다가 내일도 만나요라는 건 지속적인 만남을 의미하는 거였죠. 그날 저녁 민수가 집에 들어왔을 때 지연은 최대한 평정심을 유지하려고 했어요. 여보, 오늘 점심 맛있게 먹었어요? 응, 그냥 김밥 천국에서 간단히 먹었어. 거짓말이었어요. 영수증으로 봐서는 비싼 레스토랑에서 먹었는데 말이에요. 혹시 여자 동료도 있어요? 요즘 팀에 새로 들어온 사람 있다고 했잖아요. 민수의 표정이 굳어졌어요. 왜 그런 걸 물어봐? 그냥 궁금해서요. 어떤 사람인지. 별로 관심 없어.
그냥 일만 하고 말아. 시큰둥한 대답이었지만 지연은 민수의 귀가 빨개지는 걸 놓치지 않았어요. 그날 밤 지연은 용기를 내서 직접적으로 물어봤어요. 여보, 혹시 다른 여자 있어요? 민수는 깜짝 놀란 듯 지연을 봤어요. 갑자기 왜 그래? 무슨 소리야? 요즘 너무 달라진 것 같아서요. 늦게 들어오고 휴대폰도 끼고 살고. 야, 너 지금 나를 의심하는 거야? 민수의 목소리가 높아졌어요. 그게 아니라 피곤해서 일찍 못 들어오는 것뿐이야. 휴대폰도 회사 일 때문이고. 너 요즘 너무 예민한 거 아니야? 민수는 화를 내며 방을 나가버렸어요. 그런데 화를 내는 모습이 뭔가 어색했어요. 진짜 억울해서 화내는 게 아니라 들키지 않으려고 화내는 것 같았거든요. 지연은 그날 밤 내내 잠을 못 잤어요. 영수증과 메모지가 계속 머릿속에 맴돌았거든요. 이제 확신이 들었어요. 민수가 다른 여자와 바람을 피우고 있다는 것을 말이에요. 하지만 민수는 끝까지 부인할 게 뻔했어요. 더 확실한 증거가 필요했죠. 지연은 결심했어요. 이제 적극적으로 진실을 밝혀내겠다고 말이에요. 20년 결혼 생활에서 남편을 의심해 본 적이 없던 지연이었지만 이제 더 이상 순진하게 있을 수만은 없었어요. 의심의 그림자가 점점 짙어지고 있었거든요. 지연은 다음 날 아침부터 계획을 세웠어요. 민수의 스케줄을 파악하고 그의 행적을 추적하기로 한 거였죠. 20년 결혼 생활에서 이런 일을 할 거라고는 꿈에도 생각해 본 적 없었어요. 여보, 오늘 일정이 어떻게 돼요? 평소랑 비슷해. 6시에 퇴근하고 저녁에는 집에 있을 거야. 민수의 대답을 듣고 지연은 속으로 웃었어요. 거짓말쟁이가 뻔한 거짓말을 하고 있었거든요. 민수가 출근한 후 지연은 곧바로 행동에 나섰어요. 먼저 민수 회사 근처로 가서 그의 차가 정말 주차장에 있는지 확인했죠. 다행히 차는 제자리에 있었어요. 오후 5시쯤 지연은 회사 근처 카페에서 민수를 기다렸어요. 6시가 되자 민수가 나왔는데 평소와 다르게 급한 듯 걸어가더라고요. 지연은 조심스럽게 뒤를 따랐어요. 민수는 지하철역으로 향했어요. 차를 두고 지하철을 타는 게 이상했죠. 지연도 같은 전철에 탔는데 민수는 계속 휴대폰을 보며 누군가와 메시지를 주고받고 있었어요. 얼굴에는 미소까지 띄고 있었고요. 강남역에서 민수가 내렸어요. 지연도 멀찍이 따라 내렸죠. 민수는 번화가 쪽으로 걸어가더니 한 백화점 앞에서 멈춰 섰어요. 누군가를 기다리는 것 같았어요. 10분 정도 지나자 한 여자가 나타났어요. 20대 후반으로 보이는 예쁜 여자였죠. 긴 머리에 몸매도 좋고 지연보다 한참 젊어 보였어요. 안녕하세요, 오빠. 여자가 민수에게 다가가며 팔짱을 꼈어요. 민수도 자연스럽게 그녀의 어깨에 손을 올렸고요. 지연은 그 모습을 보고 온몸에 소름이 돋았어요. 둘이 백화점 안으로 들어가자 지연도 따라 들어갔어요. 민수와 그 여자는 여성 의류 매장에서 옷을 고르고 있었어요. 민수가 그녀에게 옷을 사주는 거였죠. 이거 어때, 예쁘지? 오빠가 골라주는 거면 다 예뻐요. 둘의 대화를 듣고 있으니 지연은 구역질이 날 것 같았어요. 하지만 증거를 수집해야 했기 때문에 꾹 참고 휴대폰으로 사진을 찍었죠. 쇼핑을 끝낸 후 둘은 레스토랑으로 향했어요. 지연이 차에서 발견했던 영수증의 그 레스토랑이었죠. 지연은 멀리서 창문 너머로 둘을 지켜봤어요. 민수는 그 여자에게 완전히 빠진 것 같았어요. 평소 지연에게는 보여준 적 없는 다정한 모습으로 그녀를 대했거든요. 심지어 그녀의 손을 잡고 입맞춤까지 했어요. 지연은 그 순간 눈물이 쏟아질 뻔했어요. 하지만 더 많은 증거가 필요했죠. 휴대폰으로 동영상까지 찍어뒀어요.
식사를 마친 후 둘은 근처 호텔로 향했어요. 지연은 더 이상 따라갈 수 없었어요. 너무 충격적이었거든요. 집으로 돌아가는 길에 지연은 계속 울었어요. 그날 밤 민수는 10시가 넘어서 들어왔어요. 늦었네요. 약은 힘들었죠? 응, 정말 죽겠어. 회의가 너무 길어졌어. 또 거짓말이었어요. 지연은 이를 꽉 물고 참았죠. 다음 날부터 지연은 체계적으로 민수의 행적을 기록하기 시작했어요. 언제 어디서 누구와 만나는지, 어떤 곳에 가는지 모든 걸 노트에 적었죠. 일주일이 지나자 패턴이 보였어요. 화요일과 목요일 그리고 토요일에 그 여자와 만나는 것 같았어요. 매번 다른 장소였지만 결국 호텔에서 시간을 보내는 건 같았죠. 그런데 이상한 일이 생겼어요. 지연이 민수를 따라다니는 동안 누군가 지연을 지켜보는 것 같다는 느낌이 들었거든요. 처음에는 착각인 줄 알았는데 며칠 계속되니까 확신이 섰어요. 어느 날 지연이 카페에서 민수를 기다리고 있을 때 뒤에서 누군가 말을 걸어왔어요. 죄송한데요. 계속 여기 계시는 것 같아서요. 혹시 무슨 일 있으신가요? 돌아보니 30대 초반의 남자였어요. 정장을 입고 있었는데 뭔가 수상했죠. 아니에요. 그냥 친구 기다리는 거예요. 아, 그렇군요. 실례했습니다. 남자는 그렇게 말하고 사라졌지만 지연은 불안했어요. 혹시 민수가 탐정을 고용해서 자신을 감시하는 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그 후로도 몇 번 더 그런 일이 있었어요. 지연이 민수를 따라다니면 누군가 지연을 따라다니는 거였죠. 이상한 게임 같았어요. 어느 날 지연은 용기를 내서 그 남자에게 다가갔어요. 저를 왜 따라다니세요? 무슨 말씀이신지 모르겠는데요. 계속 저를 지켜보고 계시잖아요. 남자는 당황한 듯 했지만 곧 태연해졌어요. 착각이신 것 같은데요. 저는 그냥 이 근처에서 일하는 사람이에요. 하지만 지연은 확신했어요. 분명히 누군가 자신을 감시하고 있다는 것을. 그리고 그 배후에는 민수가 있다는 것을 말이에요. 지연은 더욱 조심스럽게 행동하기로 했어요. 하지만 포기할 수는 없었죠. 민수의 배신을 확실히 밝혀내야 했거든요. 그날 밤 지연은 노트를 보며 지금까지 수집한 정보들을 정리했어요. 사진, 동영상, 그리고 상세한 만남의 기록들. 하지만 아직 결정적인 증거가 부족했어요. 법적으로 문제 삼을 만한 확실한 증거 말이에요. 지연은 다음 단계를 계획했어요. 더 가까이 접근해서 결정적인 순간을 포착해야 했죠. 비록 위험할 수도 있지만 말이에요. 20년 결혼 생활에서 이런 일을 하게 될 줄은 정말 몰랐어요. 하지만 진실을 밝혀내지 않으면 평생 속고 살아야 했거든요. 지연은 각오를 다졌어요. 끝까지 싸우겠다고 말이에요. 지연의 추적은 더욱 치밀해졌어요. 민수와 그 여자의 만남 패턴을 완전히 파악했거든요. 화요일 저녁 7시, 목요일 점심시간, 토요일 오후 3시. 매주 반복되는 스케줄이었죠. 이번 주 토요일, 지연은 결정적인 증거를 잡기로 마음먹었어요. 둘이 자주 가는 호텔 근처에서 기다리고 있었죠. 이번에는 더 선명한 사진과 영상을 찍을 계획이었어요. 오후 3시 정각, 민수와 그 여자가 나타났어요. 지연은 조심스럽게 다가가며 휴대폰 카메라를 켰죠. 둘이 호텔 로비로 들어가는 장면을 찍고 있을 때였어요. 여기서 뭐 하세요? 뒤에서 들린 목소리에 지연이 깜짝 놀라 돌아봤어요. 민수가 서 있었거든요. 여보. 지연 씨, 당신 지금 나를 미행하고 있었죠? 민수의 목소리는 차갑기 그지없었어요. 그 옆에 서 있는 젊은 여자는 당황한 표정으로 지연을 바라보고 있었고요. 설명해줘요, 여보. 이 여자가 누구예요? 설명은 무슨 설명이에요?
당신이 지금 스토킹을 하고 있잖아요. 민수는 오히려 화를 냈어요. 지연은 어리둥절했죠. 바람 피우는 사람이 오히려 당당하다니. 스토킹이 아니라 제 남편이 바람 피우는 걸 확인하는 거예요. 바람? 웃기지 말아요. 이분은 우리 회사 신입사원 김지수 씨예요. 업무 관련해서 만난 거라고요. 업무가 호텔에서 이루어져요? 호텔 안에 있는 레스토랑에서 미팅하는 거였어요. 당신이 끼어들 일이 아니에요. 민수는 점점 목소리를 높였어요. 주변 사람들이 쳐다보기 시작했죠. 그럼 왜 제가 못 보게 숨기고 다녔어요? 왜 거짓말했어요? 숨긴 게 아니라 당신이 이상하게 의심해서 귀찮았던 거예요. 보세요, 지금도 이렇게. 민수는 휴대폰을 꺼내서 누군가에게 전화를 걸었어요. 여보세요, 경찰서인가요? 신고할 게 있어요. 지연은 당황했어요. 여보, 뭐 하는 거예요? 제 아내가 저를 스토킹하고 있어요. 며칠째 미행하고 사진 찍고 그러는데 이거 범죄 아닌가요? 여보. 하지만 민수는 이미 경찰에 신고를 마친 상태였어요. 10분 후 경찰차가 도착했죠. 신고하신 분이 누구세요? 저예요. 제 아내가 저를 스토킹하고 있어서 신고했습니다. 경찰관들은 상황을 파악하려고 했어요. 부인, 어떻게 된 일인지 설명해 주세요. 제 남편이 바람을 피워서 증거를 수집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갑자기 저를 스토커라고. 바람이 아니라고 했잖아요. 업무 미팅이라고. 민수가 끼어들었어요. 그럼 왜 거짓말했어요? 왜 늦는다고 하고 야근한다고 했어요? 회사 일이 복잡해서 자세히 설명하기 귀찮았던 거예요. 그리고 당신이 의심병이 있다는 걸 알고 있으니까. 경찰관이 중재에 나섰어요. 일단 진정하시고 증거가 있으면 보여주세요. 지연은 휴대폰에 있는 사진들을 보여줬어요. 민수와 지수가 함께 있는 모습들이었죠. 이게 뭐가 문제인가요? 직장 동료랑 식사하는 게 바람이에요? 민수가 항변했어요. 그럼 이건요? 지연은 둘이 키스하는 영상을 보여줬어요. 하지만 화질이 좋지 않아서 확실하지 않았죠. 뽀뽀 인사 정도로 보이는데요. 요즘 젊은 사람들 다 그러지 않나요? 경찰관의 반응도 시큰둥했어요. 그때 지수가 입을 열었어요. 사실 저는 부장님을 좋아하긴 해요. 하지만 부장님은 저를 거절하셨어요. 기혼자라서 안 된다고요. 뭐? 지연은 깜짝 놀랐어요. 제가 고백했지만 부장님은 부인분을 사랑한다고 하시면서 선을 그으셨어요. 그래도 업무는 해야 하니까 어쩔 수 없이 만나는 거예요. 지수의 말에 상황이 역전됐어요. 그럼 왜 호텔에 들어갔어요? 호텔 안에 있는 레스토랑에서 회사 프레젠테이션 준비를 했어요. 조용한 곳이 필요해서요. 키스는요? 제가 일방적으로 한 거예요. 부장님은 거절하셨고요. 지연은 머리가 하얗게 변했어요. 모든 게 오해였다는 얘기였거든요. 경찰관이 말했어요. 부인, 이런 식으로 남편분을 미행하고 사진 찍는 건 스토킹에 해당할 수 있어요. 남편분이 원하시면 고발도 가능하고요. 저는 단지. 지연은 할 말을 잃었어요. 이번에는 합의하도록 하세요. 다음부터는 이런 일 없도록 하시고요. 경찰이 떠난 후 민수는 차갑게 말했어요. 지연 씨, 당신 너무 심한 것 같아요. 나를 믿지도 못하고 미행까지 하고. 여보, 미안해요. 하지만 워낙 의심스러운 행동들이. 의심스러운 행동? 내가 뭘 잘못했어요? 열심히 일하고 집에 와서 가족 생각하며 사는데. 민수는 점점 피해자 행세를 했어요. 그날부터 주변 사람들의 시선이 달라졌어요. 민수가 가족들에게 얘기했나 봤어요. 시어머니가 전화를 걸어왔어요. 지연아, 내가 민수를 미행했다며? 경찰까지 왔다고?
어머니, 그게 너 요즘 좀 이상한 것 같더라. 의처증 아니야? 병원 가봐야 하는 거 아니야? 시댁 식구들도 모두 지연을 이상하게 보기 시작했어요. 친구들도 마찬가지였죠. 지연아, 남편을 너무 의심하는 거 아니야? 요즘 스트레스 많이 받는 것 같던데. 갱년기 때문에 예민해진 거 아닐까? 모든 사람이 지연의 편이 아니었어요. 오히려 지연이 문제 있는 사람으로 몰아가고 있었죠. 민수는 집에서도 차갑게 굴었어요. 당신 때문에 회사에서도 소문났어요. 부장이 아내한테 스토킹 당한다고. 여보, 정말 미안해요. 오해였어요. 오해로 끝날 문제가 아니에요. 내 명예가 땅에 떨어졌어요. 지연은 무릎이 꿇렸어요. 자신이 모든 걸 잘못 생각했다는 죄책감과 주변의 차가운 시선이 견딜 수 없었거든요. 하지만 뭔가 이상했어요. 민수의 행동이 너무 완벽했달까요? 마치 이 모든 상황을 예상하고 준비한 것 같았어요. 그리고 지수라는 여자도 뭔가 어색했어요. 진짜 짝사랑하는 사람의 모습이 아니었거든요. 지연은 혼란스러웠어요. 정말 자신이 잘못 생각한 걸까요? 아니면 더 큰 함정에 빠진 걸까요? 스토킹 사건 이후 한 달 동안 지연은 완전히 위축되어 있었어요. 주변 사람들의 시선이 차가웠고 민수는 여전히 냉담하게 대했거든요. 당신 때문에 직장에서 얼마나 창피당했는지 알아요? 민수는 기회만 되면 지연을 탓했어요. 회사 사람들이 다 알고 있어요. 부장 아내가 의처증 환자라고. 지연은 고개만 숙였어요. 정말 자신이 잘못 생각한 건지 의문이 들었지만 확신할 수 없었거든요. 그런데 어느 날 우연히 변호사 사무실 앞을 지나가게 됐어요. 다른 일로 동네에 나왔다가 본 건데 문득 상담을 받아보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죠. 안녕하세요. 혹시 상담 가능한가요? 네, 물론이죠. 어떤 문제세요? 이순영 변호사는 40대 여성으로 따뜻해 보였어요. 지연은 그동안 있었던 일들을 자세히 얘기했어요. 처음 의심이 든 순간부터 스토킹 사건까지 모든 걸 털어놨죠. 흥미로운 케이스네요. 변호사는 심각한 표정으로 들었어요. 혹시 제가 정말 잘못 생각한 걸까요? 글쎄요. 말씀하신 상황들을 보면 의심할 만했던 것 같은데요. 하지만 결국 오해였잖아요. 정말 오해였을까요? 변호사의 말에 지연은 깜짝 놀랐어요. 무슨 뜻이에요? 너무 완벽하지 않나요? 마치 준비된 것 같다는 느낌이 드는데요. 변호사는 찬찬히 분석했어요. 첫째, 남편분이 너무 빨리 스토킹으로 신고했어요. 보통은 대화로 해결하려고 하는데 말이죠. 그것도 그렇긴 하네요. 둘째, 그 김지수 씨라는 분의 대응이 너무 매끄러웠어요. 진짜 당황한 사람 같지 않았어요. 지연은 그때를 떠올려 봤어요. 정말 지수는 너무 침착했었어요. 셋째, 모든 증거들이 애매하게 끝났어요. 확실한 건 없지만 의심스럽기는 한 상황들이죠. 그럼 정말 바람을 피우는 걸까요? 단정할 수는 없지만 좀 더 조사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변호사는 구체적인 조언을 해줬어요. 합법적인 방법으로 증거를 수집해 보세요. 남편분의 통화 내역, 계좌 거래 내역 같은 것들이요. 그런 걸 어떻게 알아봐요? 부부라면 공동명의 계좌도 있을 거고 휴대폰 가족 요금제도 쓸 텐데요. 지연은 그제야 생각났어요. 민수 명의로 된 계좌들을 자신도 알고 있었거든요. 그리고 만약 정말 불륜이라면 증거가 더 있을 거예요. CCTV라든지 호텔 출입 기록이라든지요. 변호사는 탐정 사무소도 추천해줬어요.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도 방법이에요. 물론 비용은 들지만요. 집에 돌아온 지연은 새로운 희망을 품었어요. 혹시 자신의 직감이 맞았을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먼저 민수의 계좌 내역을 확인해 봤어요. 인터넷 뱅킹 비밀번호는 알고 있었거든요. 이게 뭐지? 최근 석 달간의 거래 내역을 보니 이상한 점들이 눈에 띄었어요. 고급 레스토랑, 호텔, 백화점에서의 결제가 너무 많았거든요. 그것도 평소 민수의 소비 패턴과는 전혀 달랐어요. 3월 18일. 이날 야근한다고 했는데 그날 저녁 8시에 강남 호텔에서 20만 원을 결제했더라고요. 야근이 아니라 호텔에 있었던 거였죠. 더 충격적인 건 정기적으로 들어오는 거액의 현금 인출 내역이었어요. 매주 50만 원씩 현금으로 뽑아 쓰고 있었어요. 이렇게 많은 돈을 뭐 했어? 지연은 휴대폰 요금 내역도 확인해 봤어요. 가족 요금제라서 민수의 통화 내역도 볼 수 있었거든요. 모르는 번호로의 통화가 엄청나게 많았어요. 하루에 서너 번씩 긴 시간 동안 통화하고 있었죠. 분명 지수의 번호일 거였어요. 그런데 더 놀라운 건 통화 시간이었어요. 새벽 1시, 2시에도 통화를 하고 있었거든요. 지연이 잠든 후에 몰래 통화하는 거였죠. 역시 뭔가 있어. 지연은 탐정사무소에 연락했어요. 안녕하세요. 불륜 조사 의뢰하고 싶은데요. 네, 언제 시간 되실 때 오세요. 이틀 후 지연은 탐정사무소를 찾았어요. 박정호 탐정은 경험이 많아 보이는 50대 남성이었죠. 상황 설명해 주세요. 지연은 그동안의 일들을 설명했어요. 계좌 내역과 통화 기록도 보여줬고요. 이 정도면 충분히 의심스럽네요. 조사해 볼 가치가 있어요. 정말이요? 네. 특히 호텔 결제 내역과 새벽 통화 기록은 결정적이에요. 박 탐정은 구체적인 계획을 세워줬어요. 먼저 그 김지수라는 여성의 신상을 파악해 보겠어요. 그리고 남편분과의 실제 관계도 알아보고요. 얼마나 걸려요? 한 2주 정도면 확실한 결과가 나올 거예요. 지연은 조사비로 200만 원을 맡겼어요. 비싼 돈이었지만 진실을 아는 게 더 중요했거든요. 그날 밤 민수가 또 늦게 들어왔어요. 어디 갔다 와요? 회사에서 회식했어. 누구랑요? 팀원들이랑. 왜? 민수는 예민하게 반응했어요. 지연은 이제 확신했어요. 분명히 뭔가 숨기고 있다는 것을. 그리고 곧 모든 진실이 밝혀질 것이라는 것도 말이에요. 이번에는 절대 당하지 않을 거라고 지연은 다시 한번 다짐했어요. 일주일 후 박 탐정으로부터 연락이 왔어요. 부인, 중요한 정보를 찾았습니다. 사무소로 오시겠어요? 지연은 가슴이 두근거리며 탐정 사무소로 향했어요. 김지수라는 여성에 대해 조사했는데요. 흥미로운 사실들이 많이 나왔습니다. 박 탐정은 서류 뭉치를 꺼냈어요. 먼저 이 여성은 정말로 남편분 회사에 다니는 게 맞습니다. 하지만 신입사원이 아니에요. 네. 입사한 지 2년이 됐어요. 그리고 직급도 대리예요. 신입이 아니라고요. 지연은 놀랐어요. 민수가 거짓말을 했다는 뜻이었거든요. 더 중요한 건 이 여성의 과거예요. 박 탐정이 사진을 보여줬어요. 이전에 기혼 남성과 불륜을 저질러서 회사에서 문제가 된 적이 있어요. 그때도 상대방 아내가 문제를 제기했었고요. 그럼 상습범이라는 얘기네요. 그렇게 봐도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현재 남편분과의 관계도 단순하지 않아요. 박 탐정은 더 충격적인 증거들을 내놨어요. 이틀 전에 찍은 사진입니다. 사진 속에는 민수와 지수가 한 아파트 입구에서 키스하고 있는 모습이 선명하게 담겨 있었어요. 이건 뽀뽀 인사 수준이 아니죠? 당연하죠. 완전히 연인 관계예요. 그리고 이 아파트는 지수 씨가 혼자 사는 원룸이에요. 남편분이 정기적으로 드나들고 있어요. 지연은 온몸이 떨렸어요. 역시 자신의 직감이 맞았던 거였어요.
더 있어요. 박 탐정이 또 다른 증거를 보여줬어요. 호텔 CCTV 영상이에요. 지인을 통해서 구했습니다. 영상에는 민수와 지수가 호텔 객실로 들어가는 모습이 찍혀 있었어요. 그것도 여러 번에 걸쳐서 말이에요. 이 정도면 불륜의 확실한 증거죠. 지연은 눈물이 났어요. 슬픔보다는 분노였죠. 그동안 자신을 스토커 취급하며 거짓말을 해왔다는 게 너무 화가 났거든요. 부인, 이걸로 충분히 이혼 소송에서 유리한 위치에 설 수 있어요. 정말이요? 네. 그런데 한 가지 더 조사해 볼 게 있어요. 뭐예요? 남편분의 회사 내에서 김지수 씨와의 관계가 어떻게 시작됐는지, 그리고 혹시 다른 문제는 없는지요. 지연은 더 자세한 조사를 의뢰했어요. 이왕 하는 김에 모든 걸 밝혀내고 싶었거든요. 집에 돌아온 지연은 민수를 다시 보는 마음이 완전히 달라졌어요. 이제 확실한 증거가 있으니까 두렵지 않았죠. 그날 저녁 민수가 들어왔을 때 지연은 평소처럼 대했어요. 오늘은 일찍 오셨네요. 응, 별일 없어서. 김지수 대리는 어때요? 일 잘해요? 지연이 의도적으로 물어봤을 때 민수는 당황했어요. 김지수. 왜 갑자기? 아, 신입사원이라고 했잖아요. 어떤지 궁금해서. 별로 관심 없어. 그냥 일만 하는 사이니까. 민수는 거짓말을 계속했어요. 지연은 속으로 웃었죠. 그런데 신입사원치고는 나이가 있어 보이던데요. 나이? 젊어 보이던데. 잘 모르겠어. 혹시 몇 살이에요? 몰라. 왜 그렇게 관심이 많아? 민수는 점점 예민해졌어요. 뭔가 들킬까봐 불안한 것 같았죠. 며칠 후 박 탐정이 또 연락을 했어요. 부인, 더 큰 문제를 발견했습니다. 뭔가요? 남편분이 회사 돈을 빼돌리고 있어요. 네. 지연은 깜짝 놀랐어요. 김지수 씨와의 만남 비용을 회사 법인카드로 결제하고 있어요. 그리고 허위 영수증으로 정산하고 있고요. 그게 얼마나 되는데요? 지금까지 확인된 것만 500만 원이 넘어요. 계속 조사하면 더 나올 것 같고요. 지연은 머리가 어지러웠어요. 단순한 불륜이 아니라 횡령까지 저질렀다는 얘기였거든요. 그리고 김지수 씨에게 명품을 사주는 것도 회사 돈으로 하고 있어요. 명품을요? 네. 가방, 시계, 보석까지. 총액이 1,000만 원을 넘을 거예요. 지연은 분노가 치밀어 올랐어요. 집에서는 생활비를 아끼자고 하면서 다른 여자에게는 1,000만 원어치 선물을 해줬다니요. 부인, 이 정도면 형사 고발도 가능해요. 횡령은 엄연한 범죄거든요. 정말이요? 네. 하지만 일단 더 확실한 증거를 모아보겠어요. 지연은 집에 와서 민수의 물건들을 뒤져봤어요. 옷장 깊숙한 곳에서 명품 쇼핑백을 발견했거든요. 이게 뭐지? 안에는 여성용 명품 가방에 영수증이 들어있었어요. 가격이 300만 원이나 되는 가방이었죠. 회사 법인카드로 결제됐네. 영수증을 보니 정말 회사 카드로 산 게 맞았어요. 지연은 더 뒤져봤어요. 그러자 지수가 민수에게 보낸 편지들도 나왔어요. 오빠 사랑해요. 오빠가 사준 가방 너무 예뻐요. 친구들이 다 부러워해요. 오늘 호텔에서 너무 행복했어요. 오빠만 있으면 세상에 부러울 게 없어요. 편지들을 읽고 있으니 구역질이 날 것 같았어요. 그런데 마지막 편지가 가장 충격적이었죠. 오빠, 우리 곧 같이 살 수 있겠죠? 오빠 아내는 언제 정리할 거예요? 기다리는 게 힘들어요. 지연은 그 순간 모든 걸 깨달았어요. 민수가 자신과 이혼하고 지수와 재혼할 계획을 세우고 있다는 것을. 그래서 자신을 스토커로 몰아서 이혼 사유를 만들려고 했던 거였어요. 이 나쁜 놈이.
지연은 이를 악물었어요. 이제 더 이상 당할 수 없었죠. 모든 증거를 모아서 민수의 거짓 가면을 완전히 벗겨놓을 거였어요. 그날 밤 민수가 들어왔을 때 지연은 아무렇지 않게 대했어요. 여보, 저녁 먹어요. 응. 민수는 여전히 태연했어요. 자신이 완전히 들켰다는 걸 꿈에도 모르면서 말이에요. 지연은 속으로 생각했어요. 조금만 더 기다려. 곧 내가 어떤 사람인지 모든 사람들이 알게 될 거야. 박탐정의 추가 조사 결과는 더욱 충격적이었어요. 부인 남편분의 횡령 규모가 생각보다 훨씬 커요. 지연은 탐정사무소에서 두꺼운 서류 뭉치를 받아들었어요. 총 횡령 금액이 3천만 원을 넘습니다. 3천만 원이요? 지연은 숨이 막혔어요. 그 돈이면 가족여행도 몇 번 갈 수 있는 큰 돈이었거든요. 명품 선물 구입비가 1,500만 원, 호텔비와 식비가 1,000만 원, 그리고 지수 씨 원룸 전세금 보증금까지 500만 원을 지원했어요. 전세금까지요? 네. 지수 씨가 이사할 때 남편분이 회사 돈으로 보증금을 지원한 거예요. 박 탐정은 더 자세한 내용을 설명해 줬어요. 허위 영수증을 만들어서 접대비로 정산하고 있었어요. 가짜 거래처까지 만들어서요. 가짜 거래처요? 네. 실제로는 존재하지 않는 회사들이에요. 서류상으로만 존재하는 거죠. 지연은 민수가 이렇게 치밀하게 계획했다는 것에 놀랐어요. 그리고 더 심각한 건 지수 씨도 공범이라는 거예요. 공범이요? 지수 씨가 가짜 영수증을 만드는 일을 도와줬어요. 자신의 지인들 명의로 가짜 회사를 만들고 허위 계약서도 작성했고요. 박 탐정이 사진들을 보여줬어요. 민수와 지수가 함께 서류를 작성하고 있는 모습이었죠. 이 정도면 조직적인 횡령이에요. 둘 다 실형을 받을 수 있어요. 지연은 어지러웠어요. 남편이 단순히 바람만 피운 게 아니라 범죄자였다니요. 부인, 그런데 더 놀라운 건 이들의 계획이에요. 계획이요? 박 탐정이 녹음 파일을 틀어줬어요. 지수 씨 집에서 녹음한 건데요. 들어보세요. 스피커에서 민수와 지수의 목소리가 흘러나왔어요. 자기야, 언제까지 이렇게 숨어 다녀야 해? 조금만 더 기다려. 지연이랑 이혼하면 우리 당당하게 살 수 있어. 그런데 이혼 조건이 문제잖아. 재산 분할하면 우리가 손해야. 그래서 계획을 세운 거잖아. 지연이를 정신병자로 만들어서 이혼 사유를 만드는 거야. 지연은 그 말을 듣고 온몸이 얼어붙었어요. 스토킹 사건도 내가 일부러 유도한 거야? 당연하지. 지연이가 미행할 걸 알고 있었거든. 그래서 일부러 보이는 곳에서 만난 거고. 우와, 오빠 정말 똑똑해. 그리고 주변 사람들한테 지연이가 의처증 환자라고 소문도 냈어. 시댁에서도 완전히 믿던데? 응. 이제 조금만 더 하면 지연이는 완전히 고립될 거야. 그러면 이혼도 쉽게 되고. 그럼 재산은 어떻게 돼? 지연이가 정신병 환자로 입증되면 재산 분할 비율도 줄일 수 있어. 게다가 위자료도 안 줘도 되고. 지연은 분노로 온몸이 떨렸어요. 민수가 얼마나 치밀하게 자신을 함정에 빠뜨렸는지 알 수 있었거든요. 녹음은 계속 이어졌어요. 오빠, 그런데 회사 돈 계속 써도 괜찮아? 걱정 마. 내가 경리팀이랑 친하거든. 감사받을 때도 미리 알려줘. 와, 그럼 계속 쓸 수 있는 거네. 응. 몇 년은 더 버틸 수 있을 거야. 좋아. 그럼 다음에는 더 비싼 가방 사줘. 둘이 웃는 소리가 들렸어요. 지연은 구역질이 날 것 같았죠. 박 탐정이 녹음을 멈췄어요. 부인, 이 정도면 충분한 증거죠? 네. 정말 놀라워요. 이렇게 치밀하게 계획했다니. 남편분이 상당히 교활한 사람이네요.
부인을 완전히 나쁜 사람으로 만들려고 했어요. 지연은 그동안 자신이 얼마나 순진했는지 깨달았어요. 민수의 모든 행동이 계획된 것이었거든요. 그런데 부인, 이제 어떻게 하실 거예요? 모든 걸 폭로할 거예요. 더 이상 당할 수 없어요. 좋은 결정이에요. 증거는 충분하니까 법적으로 문제 없을 거예요. 지연은 변호사와도 상의했어요. 이순영 변호사는 증거들을 보고 깜짝 놀랐어요. 이 정도 증거면 이혼 소송에서 완전히 이길 수 있어요. 게다가 횡령 부부는 형사 고발도 가능하고요. 정말이요? 네. 남편분이 재산 은닉이나 처분을 하기 전에 빨리 행동해야 해요. 변호사는 구체적인 계획을 세워줬어요. 먼저 남편분의 계좌를 모두 동결시키고 회사에 횡령 사실을 신고해야 해요. 회사에요? 네. 그래야 더 이상의 횡령을 막을 수 있어요. 지연은 이제 결심이 섰어요. 더 이상 숨어 있을 수 없었거든요. 그날 밤 민수가 들어왔을 때 지연은 평소와 다름없이 대했어요. 여보, 저녁 드세요. 응. 민수는 여전히 태연했어요. 자신의 모든 계획이 들통났다는 걸 꿈에도 모르면서 말이에요. 식사 중에 민수의 휴대폰이 울렸어요. 지수에게서 온 메시지였죠. 오빠, 내일 또 만나요. 민수는 휴대폰을 뒤집어 놓으며 지연을 흘끔 봤어요. 누구예요? 회사 동료. 내일 미팅 관련 메시지야. 또 거짓말이었어요. 지연은 이제 민수의 거짓말이 우스꽝스럽기까지 했죠. 여보, 요즘 많이 바쁘죠? 응, 새로운 프로젝트 때문에. 힘들겠어요. 건강 챙기세요. 지연의 다정한 말에 민수는 잠깐 미안한 표정을 지었어요. 하지만 곧 다시 태연해졌죠. 지연은 속으로 생각했어요. 내일부터는 내가 얼마나 악한 사람인지 모든 사람이 알게 될 거야. 이제 진짜 전쟁이 시작되는 거였어요. 지연은 완벽한 계획을 세웠어요. 가족 모임이 있는 일요일에 모든 것을 폭로하기로 한 거였죠. 시부모님, 시댁 형제들, 그리고 친정 식구들까지 모두 모이는 자리였어요. 그날 아침 민수는 평소처럼 아무것도 모르는 채로 일어났어요. 오늘 우리 집에서 가족 모임이죠? 응, 오후 3시에 오신대. 민수는 여유로웠어요. 자신의 비밀이 완전히 들통났다는 걸 꿈에도 몰랐거든요. 여보, 음식 준비 도와줄까요? 아니에요, 괜찮아요. 지연은 차분하게 준비했어요. 오늘이 민수의 마지막 연기하는 날이 될 테니까요. 오후 2시쯤 가족들이 하나둘씩 도착하기 시작했어요. 어머니, 어서 오세요. 시어머니는 여전히 지연을 차갑게 대했어요. 지연아, 요즘 어때? 정신과 치료는 잘 받고 있니? 네. 이번에 민수 스토킹한 일 말이야. 그런 병은 제대로 치료받아야 해. 지연은 웃었어요. 곧 누가 진짜 환자인지 알게 될 테니까요. 시아버지와 시누이 그리고 친정 부모님까지 모두 모였어요. 총 10명이 넘는 사람들이 거실에 앉아 있었죠. 자, 다들 모이셨으니까 식사하시죠. 민수가 밝게 말했어요. 그 전에 할 얘기가 있어요. 지연이 일어서자 모든 사람들이 그녀를 봤어요. 오늘 여러분들께 중요한 사실을 말씀드리려고 해요. 뭔데? 시어머니가 의아해했어요. 지연은 준비해온 서류 뭉치를 꺼냈어요. 민수 오빠가 회사 돈을 횡령하고 있어요. 순간 거실이 조용해졌어요. 그리고 김지수라는 여자와 불륜을 저지르고 있고요. 지연아, 너 또 시작이니? 시어머니가 화를 냈어요. 이번에는 진짜 병원에 입원시켜야겠어. 어머니, 증거가 있어요. 지연이 사진들을 테이블 위에 펼쳤어요. 민수와 지수가 키스하고 있는 사진, 호텔에 들어가는 사진들이었죠. 이게 뭐야? 시아버지가 놀라며 사진을 봤어요.
민수는 얼굴이 새하얗게 변했어요. 지연아, 이거 어디서 구한 거야? 탐정을 고용해서 조사했어요. 지연은 차분하게 설명했어요. 오빠가 지난 6개월 동안 회사 돈 3천만 원을 횡령해서 이 여자에게 썼어요. 3천만 원? 친정아버지가 깜짝 놀랐어요. 지연은 계좌 내역을 보여줬어요. 여기 모든 증거가 있어요. 허위 영수증, 가짜 거래처, 그리고 김지수와 공모해서 조직적으로 횡령한 내역들이요. 민수야, 이게 사실이니? 시아버지가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어요. 민수는 아직도 부인하려고 했어요. 아버지, 이건 지연이가 조작한 거예요. 저를 못살게 굴려고. 조작이라고요? 지연이 녹음기를 꺼냈어요. 그럼 이것도 조작인가요? 녹음기에서 민수와 지수의 목소리가 흘러나왔어요. 지연이를 정신병자로 만들어서 이혼 사유를 만드는 거야. 스토킹 사건도 내가 일부러 유도한 거야? 당연하지. 지연이가 미행할 걸 알고 있었거든. 녹음을 듣던 가족들의 표정이 점점 굳어졌어요. 민수야, 너 정말 이런 일을 했니? 시어머니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어머니, 저는... 닥쳐. 시아버지가 소리를 질렀어요. 이 자식이 정말 가족을 이렇게 배신했어? 민수는 더 이상 부인할 수 없었어요. 증거가 너무 확실했거든요. 죄송합니다. 죄송하긴. 너는 우리 며느리를 정신병자로 몰아가면서 뭘 했어? 신우이도 화를 냈어요. 오빠 정말 실망이에요. 지연 언니가 얼마나 상처받았을지 생각해봤어요? 친정 부모님도 분노했어요. 민수야, 우리 딸을 이렇게 속였어? 장인어른 죄송합니다. 죄송하다고 끝날 일이 아니야. 횡령은 범죄라고. 지연은 마지막 폭탄을 터뜨렸어요. 그리고 민수 오빠는 저와 이혼해서 김지수와 재혼할 계획을 세우고 있었어요. 재혼? 시어머니가 기절할 것 같은 표정을 지었어요. 저를 정신병자로 만들어서 재산 분할도 적게 하고 위자료도 안 주려고 했어요. 지연은 모든 계획서를 보여줬어요. 민수와 지수가 작성한 미래 계획서까지 있었거든요. 이 나쁜 자식아. 시아버지가 민수를 향해 손을 들었어요. 아버지, 잠깐만요. 설명할게요. 뭘 설명해? 증거가 다 있는데. 가족들은 모두 민수를 비난했어요. 그동안 지연을 의심했던 것에 대해 미안해했고요. 지연아, 정말 미안하다. 우리가 너를 오해했구나. 시어머니는 눈물을 흘리며 지연의 손을 잡았어요. 괜찮아요, 어머니. 괜찮을 리가 있니? 이 자식 때문에 얼마나 고생했어. 민수는 완전히 무너졌어요. 가족들 앞에서 자신의 민낯이 드러났거든요. 지연아, 미안해. 정말 미안해. 미안하다고 용서될 일이 아니에요. 지연은 차갑게 말했어요. 내일부터 이혼 소송 들어갈 거예요. 그리고 횡령건으로 형사 고발도 할 거고요. 지연아, 제발. 제발은요. 저를 정신병자로 만들려고 했을 때는 생각 안 했죠? 민수는 더 이상 할 말이 없었어요. 그날 가족 모임은 완전히 엉망이 됐어요. 하지만 지연은 시원했어요. 드디어 진실을 모든 사람들에게 밝혔거든요. 이제 진짜 민수의 몰락이 시작될 거였어요. 폭로 다음 날 월요일, 지연은 변호사와 함께 민수가 다니는 회사를 찾았어요. 안녕하세요. 인사팀장님 계신가요? 네, 어떤 일로 오셨는지. 저는 박민수 부장의 아내입니다. 횡령건으로 신고하러 왔어요. 인사팀장의 얼굴이 굳어졌어요. 지연은 모든 증거 자료를 제출했어요. 편집 영수증, 허위 정산 내역, 그리고 김지수와의 공모 증거까지 말이에요. 이게 정말인가요?
인사팀장은 서류들을 보며 경악했어요. 네, 모든 증거가 여기 있어요. 총 횡령 금액이 3천만 원이 넘습니다. 김지수 대리도 연루되었다고요? 네, 둘이 공모해서 조직적으로 저질렀어요. 회사는 즉시 비상이 걸렸어요. 오전 10시에 긴급 임원회의가 소집됐고 민수와 지수는 즉시 출근 정지 처분을 받았죠. 민수에게 연락이 갔어요. 박민수 부장님, 지금 당장 회사로 오세요. 무슨 일인데요? 와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민수는 뭔가 이상하다는 걸 느꼈어요. 하지만 설마 지연이 회사까지 신고했을 거라고는 생각하지 못했죠. 회사에 도착한 민수는 인사팀장실로 불려갔어요. 부장님 앉으세요. 무슨 일인지 모르겠는데. 부장님 부인분이 오셨어요. 순간 민수의 얼굴이 새하얗게 변했어요. 횡령 혐의로 신고하러 오셨더군요. 인사팀장이 증거 서류들을 민수 앞에 내밀었어요. 이거 어떻게 설명해 주세요. 이게 사실인가요? 민수는 더 이상 변명할 수 없었어요. 증거가 너무 확실했거든요. 죄송합니다. 죄송하다고 될 일이 아닙니다. 이건 명백한 횡령이에요. 같은 시간 김지수도 불려왔어요. 김지수 대리, 이 일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세요? 지수는 처음에는 잡아떼려고 했어요. 저는 몰랐어요. 부장님이 시키는 대로만 했을 뿐이에요. 하지만 녹음 파일이 재생되자 더 이상 부인할 수 없었죠. 가짜 영수증 만드는 건 내가 더 잘하잖아. 응, 내 친구들 명의로 회사도 만들어 놨어. 자신의 목소리가 나오자 지수는 완전히 무너졌어요. 오후 2시 회사는 공식 발표를 했어요. 박민수 부장과 김지수 대리는 횡령 혐의로 즉시 해고 처분합니다. 그리고 관련 기관에 형사 고발 조치를 취할 예정입니다. 민수는 개인 짐을 챙기며 회사를 떠나야 했어요. 동료들의 시선이 차가웠죠. 부장님이 그런 짓을 하다니. 김지수 대리랑 바람까지 피우면서 부인이 얼마나 상처받았을까. 민수는 고개를 들 수 없었어요. 집에 돌아온 민수는 지연에게 매달렸어요. 지연아, 제발 용서해줘. 회사에서 잘렸어. 당연하죠. 범죄를 저질렀으니까요. 나 이제 어떻게 살아? 그건 제 알 바 아니에요. 지연은 냉정했어요. 그런데 더 큰 문제가 있을 거예요. 뭔데? 지수 씨가 오빠를 버렸더라고요. 뭐? 민수는 깜짝 놀랐어요. 지연은 휴대폰을 보여줬어요. 지수가 민수에게 보낸 마지막 메시지였죠. 오빠 미안해요. 저는 이제 새로운 인생을 살아야겠어요. 연락하지 마세요. 에이, 이게 뭐야? 지수 씨가 이미 다른 남자를 만났다고 하더라고요. 오빠보다 더 돈 많은 사람을요. 민수는 믿을 수 없었어요. 그럴 리 없어. 지수는 나를 사랑한다고. 사랑? 돈을 사랑한 거죠. 지연은 더 충격적인 사실을 알려줬어요. 지수 씨가 탐정한테 털어놨어요. 오빠를 진짜 사랑한 적은 없다고요. 뭐라고? 처음부터 돈만 목적이었다고 하더라고요. 횡령도 지수 씨가 아이디어를 낸 거래요. 민수는 그제야 자신이 완전히 이용당했다는 걸 깨달았어요. 그리고 오빠가 해고당할 걸 알고 미리 도망간 거예요. 지수야. 민수는 지수에게 전화를 걸었지만 이미 번호가 바뀐 후였어요. 그날 저녁 시댁에서 연락이 왔어요. 민수야, 당장 집에 와라. 시아버지의 목소리는 분노로 가득했어요. 시댁에 간 민수는 가족들로부터 완전히 외면당했어요. 너는 이제 우리 집안 사람이 아니야. 아버지, 우리 며느리한테 사과하고 이혼해라. 그리고 다시는 얼굴 보이지 마라. 시어머니도 마찬가지였어요. 지연이가 얼마나 착한 앤데 그렇게 속였어?
정말 실망이다. 시누이들도 모두 민수를 비난했어요. 오빠 정말 최악이에요. 지연 언니가 불쌍해서 어떡해요. 민수는 가족들로부터도 완전히 버림받았어요. 며칠 후 검찰에서 연락이 왔어요. 횡령 혐의로 기소하겠습니다. 출석하세요. 변호사를 선임하세요. 실형 가능성이 높습니다. 민수는 변호사를 구하려고 했지만 쉽지 않았어요. 돈도 없고 명확한 증거가 있는 사건이라 변호사들도 꺼려했거든요. 결국 국선 변호사를 선임해야 했어요. 한 달 후 첫 공판이 열렸어요. 민수는 법정에서 모든 혐의를 인정할 수밖에 없었죠. 피고인 박민수는 횡령 혐의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인정합니다. 불륜 사실도 인정하십니까? 네. 판사는 엄중한 표정으로 말했어요. 피고인의 행위는 매우 계획적이고 악질적입니다. 피해액도 상당하고요. 징역 2년을 선고합니다. 민수는 실형을 받았어요. 교도소에 들어가기 전 민수는 지연에게 마지막으로 매달렸어요. 지연아, 정말 미안해. 용서해 줄 수 없어. 소용없어요. 늦었어요. 나 교도소에서 나오셔도 소용없어요. 이미 이혼 판결 났어요. 지연은 차갑게 말했어요. 그리고 오빠가 횡령한 돈은 끝까지 변상하셔야 해요. 회사에서 손해배상 청구했어요. 민수는 완전히 절망했어요. 직장도 잃고 아내도 잃고 가족도 잃고 이제 교도소까지 가야 했으니까요. 그리고 사랑한다고 생각했던 지수는 이미 다른 남자와 행복하게 살고 있었고요. 민수는 그제야 깨달았어요. 자신이 얼마나 소중한 것들을 잃었는지 말이에요. 하지만 이미 돌이킬 수 없었어요. 이혼 판결이 확정된 지 3개월 후 지연은 새로운 집으로 이사했어요. 민수와의 추억이 서린 그 집을 떠나 완전히 새로운 환경에서 살기로 한 거였죠. 우와, 이 집 정말 예쁘다. 친구 미영이 새 집을 구경하며 감탄했어요. 응, 햇살도 잘 들고 조용해서 마음에 들어. 지연은 환하게 웃었어요. 오랜만에 보는 진짜 웃음이었죠. 이혼 소송에서 지연은 완전히 승소했어요. 민수의 불륜과 횡령이 명백히 증명됐기 때문에 재산의 80%를 가져올 수 있었거든요. 그런데 언니 정말 후회 안 해? 뭐? 20년 결혼 생활을 끝낸 거 말이야. 지연은 잠깐 생각했어요. 전혀 후회 안 해. 오히려 왜 진작 깨닫지 못했나 싶어. 그래도 외롭지 않아? 외로워? 민수랑 같이 살 때가 더 외로웠어. 지연의 대답은 확신에 차 있었어요. 거짓말쟁이랑 사는 게 혼자 사는 것보다 훨씬 외로운 거더라. 민수는 지금 교도소에 있었어요. 2년형을 받아서 1년 반 정도 더 복역해야 했죠. 그리고 출소한 후에도 회사에 변상해야 할 돈이 아직 2천만 원 넘게 남아 있었어요. 김지수는 정말로 다른 남자와 결혼했어요. 민수보다 훨씬 부유한 50대 사업가였죠. 민수를 완전히 이용만 하고 버린 거였어요. 그 여자도 참 무서워. 어떻게 그렇게 계산적일 수가 있어? 사람을 잘못 본 민수도 바보지만 그 여자는 정말 악독하더라. 친구들은 모두 지연의 편이었어요. 그동안 지연이 얼마나 힘들었는지 알고 있었거든요. 시댁과의 관계도 완전히 정리됐어요. 시부모님은 지연에게 진심으로 사과했지만 지연은 더 이상 그들과 가족으로 지낼 수 없었어요. 지연아, 정말 미안하다. 우리가 너를 오해했어. 괜찮아요, 어머님. 이미 지난 일이에요. 그래도 미안한 마음은 평생 갈 거야. 시어머니는 눈물을 흘렸지만 지연은 담담했어요. 어머님도 속으신 거예요. 민수 오빠가 너무 교활했던 거죠. 지연은 원망하지 않았어요. 오히려 시원했죠. 몇 개월 후 지연은 새로운 일을 시작했어요.
작은 카페를 차린 거였죠. 와, 언니. 카페 이름이 새 출발이네. 응, 어때? 좀 뻔한가? 아니야, 딱 언니한테 맞는 것 같아. 지연의 카페는 금세 동네 명소가 됐어요. 지연의 밝은 성격과 맛있는 커피 때문이었죠. 사장님, 커피 정말 맛있어요. 비결이 뭐예요? 진심으로 만드는 거예요. 지연은 손님들과 이야기하는 걸 좋아했어요. 오랜만에 진짜 자신을 찾은 기분이었거든요. 어느 날 카페에 예상치 못한 손님이 찾아왔어요. 지연아, 민수였어요. 출소한 지 한 달 정도 된 모습이었죠. 왜 왔어요? 지연은 차분했어요. 더 이상 민수를 두려워하지 않았거든요. 미안하다고 말하러 왔어. 사과는 벌써 충분히 받았어요. 지연아, 내가 정말 잘못했어. 다시 시작할 수 없을까? 민수는 초라한 모습이었어요. 교도소 생활로 많이 야위었고 옷차림도 남루했죠. 안 돼요. 이미 끝난 일이에요. 지연아, 제발. 민수 씨. 지연이 민수의 이름을 부르자 민수가 깜짝 놀랐어요. 여보가 아니라 민수 씨였거든요. 저는 이제 다른 사람이에요. 민수 씨를 용서하긴 했지만 다시 함께할 수는 없어요. 왜? 내가 변했어. 정말 반성하고 있어. 변한 건 저예요. 지연의 목소리는 확신에 차 있었어요. 저는 이제 거짓말하는 사람과는 살 수 없어요. 믿음이 깨진 관계는 다시 회복될 수 없어요. 민수는 할 말을 잃었어요. 그리고 솔직히 말하면 지금이 훨씬 행복해요. 행복해? 네. 속지 않아도 되고 의심하지 않아도 되고 진짜 저 자신으로 살 수 있어서요. 지연은 정말 행복해 보였어요. 민수 씨도 새로운 인생을 사세요. 서로 다른 길을 가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민수는 더 이상 할 말이 없었어요. 지연이 정말 달라졌다는 걸 알 수 있었거든요. 그럼 잘 살아. 민수 씨도 건강하세요. 민수가 카페를 떠난 후 지연은 창밖을 바라봤어요. 봄꽃이 활짝 피어 있었죠. 사장님 괜찮으세요? 단골 손님이 걱정스럽게 물어봤어요. 네, 괜찮아요. 아니, 괜찮은 정도가 아니라 정말 좋아요. 지연은 환하게 웃었어요. 그날 저녁 지연은 일기를 썼어요. 오늘 민수를 만났다. 예전 같으면 마음이 흔들렸을지도 모른다. 하지만 지금의 나는 달랐다. 나는 내가 무너진 게 아니라 진실이 드러난 것뿐이라는 걸 안다. 거짓으로 쌓인 20년보다 진실로 살아갈 앞으로의 시간이 더 소중하다. 지연은 펜을 놓고 창밖을 바라봤어요. 별이 반짝이고 있었죠. 이제 진짜 새로운 시작이야. 48세의 늦은 나이였지만 지연은 전혀 늦었다고 생각하지 않았어요. 오히려 지금부터가 진짜 자신의 인생이라고 생각했거든요. 카페 새 출발의 작은 불빛이 어둠 속에서 따뜻하게 빛나고 있었어요. 마치 지연의 새로운 인생처럼 말이에요. 여기까지 오늘의 사연을 들어봤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더 많은 이야기를 나누는데 큰 힘이 됩니다. 그럼 다음 이야기에서 또 만나요. 감사합니다.